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 사업이 공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리고 정부 예산 편성에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을 세워주는 정부 예산안이 반영된 이런 시점에서 행정법원의 이런 결정이 판결이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상심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행정 소송의 판결은 그 자체가 지금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효력 발생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만 집행정지를 통해서 효력이 실효화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청의 조치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집행정지와 관련된 심리와 결정이 중요할 겁니다. 이번 판결 내용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뜻이겠지만 아마 추정컨대는 우한 공항에서 나타났던 인사사고와 관련된 내용의 우려들이 꽤 많이 반영된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환경예양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행정청의 여러 가지 조치가 수반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판사가 우려했던, 재판부가 우려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이번 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우리 국토교통부가 또 정부 앞장에서 제대로 치유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와 함께 그 집행 정지 심리 또는 앞으로 이 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좋지 않은 노력을 충분히 해나가겠다 이렇게 가정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기후로 시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가정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희승 의원님 자유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만금 신고와 관련된 1심 판결 판결이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런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1심부터 이런 당황스러운 판단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판결이 나고서야 이런 소송이 진행이 참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만금 방조제 막는 과거에 서울 행정법원 판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결국은 새만금 사람이 시작되어 왔고 이번에도 아마 윤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무한공항 사건도 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판사들에 따라서는 친환경론자, 또 자연 보호 이런 데 대한 생각이 남들보다 편향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1심 재판할 때 잘 분석해서 대응을 했다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소심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기 판결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충분히 아마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이제 가처분 사건인데 어쨌든 어제도 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이건 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를 잘 투입해서 대응을 잘 한다면 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판결을 담당했던 이제 판사였다가 지금 은퇴한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러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아니면 가처분 사건에서 번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고 생명공 신공한 이 전력대의 큰 수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한 명도 네, 의원님께서 자유발언 예산 관련된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충격이 가지지 않은 게 새만금 예산을 78%의 한꺼번에 삭감하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 이번에 정부 안에 새만금 예산이 담는 과정이 크게 나온 것처럼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상임위, 많은 의원님들 정말 많은 노력, 협의를 통해서 이제 각 분야, 새만금 관련된 분야 모든 예산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았는데 저번 윤석열 정부에도 새만금 공항을 없애려고 하는 거였고 우리는 최소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 예산, 전 예산 삭감에서 새만금 공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 도민들이 가지시는 충격과 아쉬움이 더 크실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새만금 전반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공무원 명언을 반영을 하는 것은 이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다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 행정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의원님 자유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매우 아쉽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 전국이 다시 한번 되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있어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새만금 개발은 큰 의미가 있고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참 그것은 우리 전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행정법원의 1심 판결로 기본적이 취소되는 아니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판결이 나는 것은 정말 뜻밖이고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너무 아쉽고 국민들을 반드시 또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새만금 이번 판결은 조류 충돌에 관련된 안전의 문제 또 환경과 관련된 조류의 생태계 보전 또 갯벌에 관련된 안전과 환경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공항이 반드시 꼭 필요하지만 또 역시 같이 보완돼야 될 것이 안전과 환경 문제 역시 중요한 건 또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 향후에 2심 판결 또 가처분 재판에서 개발을 하면서도 안전과 환경 문제가 이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1심 판결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좀 납득이 하기 어려운 것은 새만금 공항 부지에 대한 충돌의 위험성 횟수가 연간 45점 얼마 돼 있는데 나머지 공항들은 이미 공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직접 비교해서 이렇게 충돌 가능성을 보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웠다. 이미 개발로 공항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항소심과 그다음에 어차피 가처분 재판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국토부하고 환경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로서는 환경노동위원장에서 환경부와 깊이 좀 협의해서 이런 안전과 환경과 관련돼서 보완 대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정부하고 협의하고 또 정부하고 위원님과 협의해서 재판만 받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원택 부당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있습니까? 핵심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력 충돌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다른 공항에 비해서 많게는 600배, 적게는 뭐 2, 300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부당하고 과장된 규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가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안공항이라든가 이미 조성된 공항들은 첫 번째는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류 서식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방활동을 합니다. 예방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류가 많이 오지 않는 거죠. 적게 오는 거죠. 그 공항하고 지금 새만금공항은 완전히 초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비교하는 건 맞지 않나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입지, 공항 입지를 결정할 때 하는 평가입니다. 이미 평가가 끝나 있죠. 거기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보면 국내 공항 15개 공항 중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1.3km 떨어져 있는 군산공항은 조류 충돌 가능성은 15개 공항 중에 3등 제일 세 번째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군산공항하고 1.3km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공항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군산공항은 15개 중에 12등이죠. 세 번째로 낮습니다. 조류 충돌 가능성. 그런데 여기가 뭐 200배, 300배 높다. 안 맞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 리그하고 동네 리그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초지하고 조성된 거하고 예방활동하는 데하고 그거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가능성이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했다. 전략 영향평가서에 실증된 보고 자료를 외면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과장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략 영향평가 보고서에 159종의 어떤 조류나 동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주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109종을 5km 이내로 그러니까 159종을 13km 이내 반경 지역에서 위험성을 평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109종으로 5km 이내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산공항과 연계돼서 환경부랑 협의해서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군산공항을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델을 평가했는데 이것을 마치 회피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 그 영양 환경 평가에 대한 것을 간과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천갯벌,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비행기가 올라갈 때 서천갯벌을 경유하게 되면 서천갯벌에 어떤 파괴가 있는 거 아니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비행기의 88%를 조금 우회하겠다라고 합니다. 최대한 우회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 이게 환경부랑 협의가 된 건데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거기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과제를 실행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보고 그 발표를 해야 하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담겨 있을 여러 가지 국토부와 환경부의 내밀한 협의 과정들이 다 있는데 이걸 재판부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재판부가 필요한 것만 추사 선택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략 환경 평가가 기본 계획이거든요. 기본 계획을 취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 환경 영향 평가는 기본 계획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후 과제지. 근데 이 사후 과제가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이것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기본 계획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마지막 첨부 자료도 보면 연합뉴스 2020
25년 9월 11일자 여기 보면 재판부의 워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청석에서 공동행동 관계자 등의 환호성과 울음이 교차하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부분이 재판부의 어떤 편향성이 저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1심 재판을 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한다면 그게 핵심 문제점이고, 어제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과 모여서 전략 대응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의 대응은 우리 박기승 의원님이 좀 국토부랑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고